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안 하셔도. 채용한다는 통보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누구?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몇 사람 정도가 근무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영선 씨는 아까 계셨다 그러셨고요. 네. 뭐 5명 또는 10명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당시에 밝히기를 제2부속실의 업무는 그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를 네. 보면은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분의 업무는 증인이 아까부터 계속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대충 뭐 자기가 속한 부서의 공무원은 당연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를 한다는 그런 부서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초에는 저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한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원 들어오면은 민원 업무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옷 대금을 증인이 봉투에 받아서 직접 갖다 주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도 비서가 계시지만 네. 그 통상의 절차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좀 네. 의문이 나는데요. 보통은 그 비서분께서 의상실에서 연락이 와서 옷값이 얼마인데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피청구인께서 의상 대금을 그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옷값을.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전달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전달을 주시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피청구인께 옷값이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증인한테 이걸 갖다 주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인 외에 그런 전달을 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의 생각에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그 절차랑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수행 비서나 개인적인 업무를 주로 보셨다고 하니까 네. 보통 또 의상 업무를 주로 보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상 대금을 증인이 받으셔가지고 얼마인지 연락을 받으셔서 금액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냥 피청구인이 저에게 봉투에 주시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그 안에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 피청구인 쪽에 의상 대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연락하는 다른 사람이 의상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을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당일에 그 피청구인께서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하신 것 예. 같은데요. 몇 네. 시쯤 식사를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시에 식사를 올려드렸지만 좀 많이 늦게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 조금 빨리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증인이 뵌 것은 몇 시쯤 됩니까? 그 다음에는 미용 들어가실 때 그리고 또 나오셔서 의상 민방위복 챙겨 드릴 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후 시간이네요. 네. 그죠? 오후 식사 끝나시고 난 뒤에 증인이 두 번째로 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때도 메이크업도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헤어랑 메이크업이 다 두 분이 다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중대본에 가실 때는 증인이 동행했습니까? 수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저는 미용을 모셔다 그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적 업무에는 증인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공식 업무에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공식 일정을 수행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에는 제가 수행을 할 때였는지 안 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제가 미용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대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인인 TV로 그 오전부터 계속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계속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본 건 아니지만 계속 TV는 틀어놓고 있고 저는 보셨는데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그 보시기에 네. 그 피청구인께서는 그 세월호 사고가 난 것을 언제쯤 아셨다고 보여집니까? 그날 당시에 기억해 봤을 때요. 처음 시작을요. 처음 아신 것이 언제쯤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뵀을 서류를 때 아마 올려드렸을 때, 왜냐면 제가 9시에 집무실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안정적이었고 그냥 평상적이었다가 서류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조금 좀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근데 바쁘게 돌아간다 했는데 이제 증인이 그 두 번째 뵌 거는 오후 식사가 끝나시고 헤어랑 이게 끝날 때쯤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물론 그 당시에는 안정적이었지만 안봉근 비서관이 뭔가 막 뛰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2013년도에는 문건이 꽤 많이 이렇게 최서원 씨한테 보내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문건은 그 증인이 취급하는 문건에서 선별해서 보내드렸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을 보내드렸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 증인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뭐 세웠을 텐데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사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낼 게 없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특별히 뭐 이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다 많이 보냈는데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개를 보내다가 이제 점점 제가 봐서 그때 상황 봐서 이거 한번 좀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걸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증인께서 피청구인께서 큰 틀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처음에 하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컨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최서원 씨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한번 들어봤느냐. 한다면은 증인이 최서원 씨에게 이런 문건을 보낸다는 것을 피청구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신 거죠. 한번 의견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문서를 자료를 보낸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그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뭐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특정해서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아까 인선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개인 정보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경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건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 네. 대리인들께서 신문하실 때요. 그러니까 문건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증인이 아시면서도 이거를 최서원 씨한테 이렇게 보낸 거는 최서원 씨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원 씨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건이 유출되거나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쭉 문서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듣고 서로 상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와대 내 문건이 외부로 유출 이제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면은요, 아까 이제 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실 때 최서원 씨가 추천한 인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추천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한 적 차은택 없습니다. 씨나 뭐 등등등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럼 있습니까? 최서원 씨가 추천하신 그 뭐 장차관이나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에. 그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차은택이 자기가 김종덕 장관하고 김상률 수석을 추천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저도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최서원 씨가 지난번에 증언을 하시기를 그 차은택 씨하고 김종 씨의 이력서를 증인에게 갖다 줬다거든요.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메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일로 받고 이런 경우는 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인편으로 받은 거는 이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가 인편으로 김종덕 장관하고 이제 차은택 씨 이거를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저를 그걸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메일로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검찰에서 증인이 이제 조사 받으실 때 그 최서원 씨 의견이 반영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하시면서, 또 인사에는 그러면 어떠냐 하니까 인사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요. 그 반영된 부분은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때 아마 검사랑 그 차은택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김종덕 김상률 누구야 김종덕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차은택이 자기가 추천했다 그러고 최순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가 아마 반영됐나 보죠. 아마 그 정도, 아마 검사랑 그렇게 대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뭐 언론 보도나 보고 이런 그 좀 걱정되고 뭐 이런 대통령께 비판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좀 문제다 뭐 이런 거 보면 또 걱정돼서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